사람의 허물은 말에서 나오고 사람의 덕은 침묵에서 자란다. 정약용.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억울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마음까지 이제는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하기는커녕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네 가지 말, 그리고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품격과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지켜서 인생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로 한 뜻은 바람에 흩어지고 침묵 속에 쌓은 뜻은 뿌리를 내린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평생 경계했던 나이 들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될 네 가지 말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존중받고 훨씬 더 평온해질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당신의 남은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하나의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첫째, 재물에 관한 말은 복을 깎는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재물은 숨길수록 오래가고 말할수록 흩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니야. 이 나이에 돈이 남아있겠어? 애들 키우느라 다 썼지. 이 말들은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복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비참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붙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존중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재물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어야 지켜진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액수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돈이 많아도 떠들지 않고 돈이 없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사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가난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생활로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의 재물은 통장 속 숫자보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태도에서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질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가볍게 만들 수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둘째, 병과 노쇠함을 입에 담지 마라. 정약용은 재물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쉽게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것이 몸에 대한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하나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입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젠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늙으니까 여기저기 다 고장이야. 이 말들은 위로를 구하는 말 같지만 정약용의 눈에는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는 선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기운은 말에서 먼저 죽는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세월의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대부분 말의 습관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픔을 자주 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을 자기 소개처럼 말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이제 늙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그 자리에 눌러앉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아픔을 숨기지 않되 아픔에 머물지 않는다. 아프면 쉬고 관리하고 조용히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몸이 쇠해질수록 자세와 눈빛을 더 단정히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자세가 살아나고 자세가 살아나면 사람의 기운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건너는 태도입니다. 몸 이야기를 줄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아픈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몸도 조금씩 그 말을 따라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 다음으로 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재물은 불안해서 말하고 몸은 위로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기운은 말에서 먼저 죽는다. 아픈 곳이 없는 노년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픔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젠 진짜 늙었어. 여기저기 다 고장이야. 이 말들은 위로를 부르는 것 같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는 말이었습니다. 아픔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걱정해 주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부터 재게 됩니다. 정약용은 병을 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관리하면 됩니다. 쉬어야 하면 쉬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세가 살아나고 자세가 살아나면 사람의 기운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일수록 말보다 눈빛과 태도를 먼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정약용은 한 가지를 더 경계합니다. 셋째, 뜻은 드러내지 말고 쌓아라. 바로 뜻과 계획을 말로 먼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괜히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이것 좀 해보려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볼까 해. 그러나 정약용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뜻은 말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응원, 속으로는 의심입니다. 그 나이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 말들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뜻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용히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아무도 모르게 쌓고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은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뜻을 품되 입을 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가장 엄하게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넷째, 집안 이야기는 문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바로 집안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 가정의 어려움. 이것을 밖에서 말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의 격을 낮추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존중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허물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집의 기둥이 흔들린다. 가정사는 집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밖에 나설 때만큼은 침묵과 단정함을 걸치라는 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복을 깎는다. 둘째, 병과 노쇠함에 대해 입에 담지 마라. 셋째, 뜻을 드러내지 말고 싸우라 했고, 넷째, 집안 이야기 즉 가정을 밖에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존재는 무거워지고 존재가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저절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거 예전엔 몰랐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 후반을 조용히 지켜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리 없이 삶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적은 말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가벼운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따뜻한 삶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